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그 프리미어 필드 엔지니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고객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대상으로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실제 디플로이먼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오늘 오전부터 사용했던 세션들은 뭐냐면 되게 IoT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시스템들은 IoT 이외에도 일반적인 기간 시스템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그 기간 시스템들을 과연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유지할 것인지, 만약에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이냐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무작정 옮기시게 되면 항상 이슈가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1시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바라보는 제조업의 어떤 비즈니스 수행 변화는 이제 사람, 서비스, IoT 세 가지가 같이 함께 맞물려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뭐 서플라이나 R&D나 어떤 프로덕션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방식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뷰는 뭐냐면 1대1 고객 연결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엔드-투-엔드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전환돼야 할 시스템이라 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혁신과 매출을 의미를 하게 되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이 IoT 서비스 결국은 이제 인프라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서비스 영향들, 그 다음에 가져온 어떤 이제 서비스 어떤 그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변혁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조업 베이스의 어떤 클라우드 전환한다고 했을 때 크게는 피지컬 서버, 피지컬 어떤 장치들이 있겠죠. 그 장치들과 디지털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잘 아시는 내용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세탁기나 어떤 건조기를 사용을 할 때 거기 어떤 신규 기능도 다 보시죠. 거기 보게 되면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핸드폰으로 이제 실제로 기기도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사용자 중심주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는 잘 보셨을 겁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과거부터 보게 되면 인더스트리 1.0, 2.0, 3.0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예전에 3.0 시절에 다 보셨죠. 그때 3.0 시절에 나왔었던 주장했던 내용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0 서비스도 현재 트렌드한 기술이 되고요. 이 기술 자체도 앞으로 반영이 될 현재 저희가 구현해야 할 서비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유형 보게 되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피지컬 서버들을, 피지컬 어떤 리소스들을 가상화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조금 그림상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뭐 매니팩처링 어떤 플랜트 어떤 기반을 보게 되면 컨베이먼트 벨트의 어떤 이제 제품들이 있겠죠. 그 제품들이 쭉 이제 생산되다가 어떤 이제 특정 시 어떤 센서가 이 제품은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해서 디텍트하는 거죠. 디텍트했던 정보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오류된 시스템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상적 시스템들은 박싱 포장을 해서 그걸 실제로 트럭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실제 고객 사이트에 전송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제품 분량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낮아지냐, 가장 그게 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IoT가 아니더라도 현재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어떤 이제 그 분량률이 좀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커스터머 사이트에 보게 되면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엔진입니다. 엔진 자체를 실제 커스터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희가 최적화를 하시죠. 저희도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보게 되면 구축하고 나서 항상 최적화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들도 고객이 사용했을 때 계속 오래 사용하거나 잔고장이 많이 없어야지만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오토메이션 어떤 이제 코드를 내려보게 되고 거기에 파트너 엔지니어가 됐던 본사 엔지니어가 됐던 그 엔지니어 필드에 가면서 간단하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한테 리포트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도 높으면서 제품의 고장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백데이터들을 아까 이제 백인기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디바이스에 나온 어떤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IoT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테일 인바운트 모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이제 샵에 들어가게 돼요.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택배가 아침에 와서 물건 다 실어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점장들은 그 물건 그 도착되는 어떤 이제 물건들을 다 바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각각 프로모션 있을 때마다 그 이제 디스카운트율이나 그런 거 다 등록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IoT 인터넷 서비스를 IoT 서비스 이용하시게 되면 각각 프로모션 코드를 즉각 어떤 이제 사용자 유형이나 사용자 얼마 그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저 비콘 서비스 또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걸 사서 집에 사용할 때 보게 되면 그 사용하는 어떤 패턴 어떤 기록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이나 어떤 특정 고객의 어떤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 분석률은 이제 표본을 시킬 수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신규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조금 더 고객에 친화된 어떤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기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뭔가 서비스를 만든 거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인터넷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뭐냐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아니면 카카오스토리가 됐던 저희가 자주 바라보는 어떤 이제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의 피드백을 보시게 되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저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계속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재 운영하시는 시스템들이 다 물리 시스템들이 있으시겠죠. 그 물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전환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클라우드 벤더 입장에 봤을 때는 모든 시스템들이 애저상이 됐던 어떤 다른 타 벤더가 됐던 전량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올라간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제품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운영하시는 서비스 제품에 따라서 클라우드의 어떤 전환하는 전략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모르겠어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 3가지 단계를 가지고 클라우드로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하고자 하셨을 때 이미 이제 피지컬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다 구입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상화된 플랫폼 위에 버추얼 머신 옮기는 전략을 세우시게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비용적 요소도 고객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시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더 고도화를 하게 됩니다. 매니지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U2L입니다. 예. 유닉스 시스템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되게 이제 요즘에 리타이어된 어떤 기간이 이제 지나가거나 이제 다가왔을 때 이거를 이제 기존 시스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이제 변화를 할 것인지에 부분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존들을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째로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기 쉽게 되면 버추얼 머신 안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운영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머신에 사용하는 실제 사용률은 10%밖에 안 되고요. 어플리케이션들도 10%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이 10% 사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90%의 예비 사용률을 계속 프리 리저브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퍼블릭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적 요소를 봤을 때 90% 비용의 낭비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렇다면은 실제 사용하신 어플리케이션만 내가 쓰고 싶은 거죠. 예. 그거를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시키고 자동으로 축소시키는 서비스를 또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스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요.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들을 세 번째 모더네이션 어떤 이제 워크로드를 통해서 서비스에서 된 부분들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방법들, 기준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 실제 어떤 서비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서비스는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쪽의 서비스를 유지하셔야 되고 또 어떤 서비스는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합된 어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통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시는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제공되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선택하실 때요. 두 번째로는 통합 관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A사를 쓰시게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B사를 쓰시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개의 리소스로 동시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관리한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파트너를 컨택하셔가지고 통합 솔루션을 만드신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네. 그다음에 통합 인증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사스 쪽에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인증 쪽에 문제 생기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각의 서비스 이용하실 때마다 아이디가 3개가 되시는 케이스가 발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쪽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 가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시다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을 시키셔야 되겠죠. 근데 가상화가 통합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 서로 스위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뭐냐면 파스 서비스입니다.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 이제 서비스가 결국은 데이터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저 스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비스는요, 공통적으로 웹사이트, 버추얼 머신, 서비스 버스가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관리 인프라를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라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네, 이 장표는 언제든지 인터넷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너무 스크린 캡처 못 하시더라도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요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됩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전량 버추얼 머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는 애저 스택을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게 되면 사스, 파스, 그다음에 이아스 세 가지 서비스가 되는데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서버가 파스로 적용할 것인지 사스로 적용할 것인지 또 이아스로 적용할 것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뭐냐 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요, 이제 미리 고객분들이 디바이스를 다 사야 되세요.
가상화한 시스템 서비스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되면 이제 가상화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킹이라는 것들이 다 가상화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기 위에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부분도 같이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한 명의 엔지니어가 수백 대 컴퓨터 서비스를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솔루션을 또 적용하시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응되는 애저상에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애저상에서 네트워킹,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이게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동했을 때 VPN 또는 전용 라인을 통해서 연결하시게 되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애저상의 서비스를 시큐어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 됐던 또 웹앱이 됐던 어떤 서비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스토리지 자체가 클라우드상의 스토리지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거는 이제 100% 개런티 할 수 있는데요. 온프라미스 사용하시는 스토리지에 비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스토리지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시나리오가 백업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 서비스로 해서 말 그대로 특화된 어떤 이제 앱 서비스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서비스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겠죠. 개발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공수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가 됐을 때 또 개발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럼 개발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이제 커먼하게 사용하시는 서비스를 그대로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트렌드한 기술을 계속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어떤 개발 소스만 관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 관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스를 좀 요즘에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통합 솔루션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제공해지는 애저 인프라 통해서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보게 되면 시스템 센터 자체에서 애저상에서 제공해드리는 자동화된 솔루션,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패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배포 같은 솔루션을 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너무 귀찮다, 나는 제품만 딱 오게 되면 바로 사용하고 싶다 하게 되면 애저 스택이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 또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비스 디파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자체에 대한 디파인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어떤 서비스 이용하는 것인지,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종속성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디파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서비스, 그 서비스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보안 정책들이 있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이제 그거에 따라 아예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못하는 서비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어세스먼트 진행했었는데요. 회사 보안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 전환되는 게 아예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이제 솔루션 서비스 내가 클라우드 전환한다 하더라도 회사 보안 정책상 데이터 시퀄 민감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 시스템들이 전량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하는 시스템이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일부 서비스만 퍼블릭 클라우드 올라가게 되고 일부 서비스는 온프라미스에 전환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를 나누시게 되는 거죠. 서비스는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할 수도 있고, 어떤 건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어떤 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쓸 수 있겠다는 식의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빗 단위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보게 되면 대표 메이저 제품이 하이퍼V나 VM웨어나 젠서버가 있는 거죠. 또는 오픈스택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떤 가상화에 대한 솔루션을 선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의 솔루션을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또 선택하시게 됩니다. 또한 어떤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브릭 단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했던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네트워크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됐던 다른 타 벤더가 됐던 클라우드로 이제 인풋되는 데이터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했을 때 이제 워크로드 정상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제일 적게 나오는 모델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아키텍처를 또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단위별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3티어 구조 많이 사용하시죠. 웹, 와스, 데이터 티어. 네,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을 봤을 때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아파치나 어떤 다른 어떤 이제 웹로직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걔네들은 일반적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파스 서비스 기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애저 상에서 바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와스 서비스 자체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할 것인지 온프라미스에다 적용할 것인지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트랜지션 자체가 와스 쪽에 많이 웹하고 와스 쪽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과 와스를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이제 적용시키게 됩니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만 온프라미스에 저장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비용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그리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차지백,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부분들을 또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그 오퍼레이션 쪽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해서 통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고자 했을 때,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거를 선택하셨을 때 이 5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도 어세스먼트는 진행할 때 이 5가지 베이스로 해서 어떤 거는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어떤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각각의 워크로드의 부분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단위어떤 디파인을 좀 보게 되면요. 3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혹, 메인시즈, 그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옆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카테고리가 2가지로 나누시게 되죠.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애드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POC나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 전환하는 것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전환 서비스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메이지드냐 서비스 오리엔티드에 따라 이 부분들은 워크로드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워크로드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산 시스템이 이제 종속성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그 워크로드 분석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이 연동된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오리엔티드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대개 시나리오가 파스 서비스 제공했던 워크로드가 되겠죠. 네, 그렇다는 것은 서비스 오리엔티드에 되어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는 바로 전량 이하스로 구성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춰서 일부 계속 점진적으로 파스 서비스로 전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면 총 4가지 어떤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버추얼 레가시 어떤 이제 가상화된 어떤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할 것이냐, 영역이 있을 것이 아니면 크리티컬 미션이 없는 일반적인 어떤 이제 펑셔널 레벨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션 크리티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 인텐시브에서 말과 아까 보신 것처럼 무조건 우리 데이터들은 무조건 온프레미스 있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 4가지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서비스가 이하스로 퍼블릭 클라우드 갈 것인지 프라이빗으로 갈 것인지 부분들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역을 보게 되면 위의 영역, 이제 빨간색이 아닌 얕은 푸른색, 그다음에 옅은 어떤 이제 초록색 분야가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은 말 그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아니면 아직 전환할 수 없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는 내부 인터널하게 저희가 고객 서비스할 때 이런 영역들을 구분해서 레포트를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퍼블릭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완벽한 구분은 못 해드리긴 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이제 여기 자료는 없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어세스먼트 MAP라는 툴킷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는 툴이 따로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현재 온프라미스 사용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그 성능적인 어떤 워크로에 대한 분석을 또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료 툴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전략 접근 방식은 이제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스를 할 것인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개발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접근할 방식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그 그룹웨어가 됐던 또는 이제 이메일 시스템이 됐던 그런 시스템들을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전환한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 봤을 때 전환 이제 제안해 드린 거는 뭐냐면 오피스 365 서비스가 되겠죠.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선택했을 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사용할 것인지 일부 서비스는 나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하고 싶다 해당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어세스먼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워크로에 따라서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은 뭐냐면요. 서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항상 빅뱅 하시죠. 맨날 밤새시고 그다음에 서비스 오픈했을 때 또 밤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그런 영향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게 리프트 앤 시프트 어떤 마이그레이션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또는 내부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하는 방법들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뉴 디벨롭먼트죠. 새로 개발한 전략들은 아예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하는 방법들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서비스들은 이아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어떤 서비스들은 그 파스나 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엔지니어 시각에서 전략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디파인 패브릭의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아까 보셨던 윈도우즈 2016 베이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현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장비인 애저 스택을 통해서 파스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윈도우즈 2016 위드 시스템 센터 방식은요. 파스 서비스를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객이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아스만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온프라미스의 파스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애저 스택이라는 그 서비스를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저라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파스, 사스, 이아스에 대한 가상화된 영역들 다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평가, 워크로드 분석, 서비스 디파인을 먼저 다 하셔야지만 이런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저나 애저 스택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서비스, 웹사이트를 바로 손쉽게 배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IoT 스윗은 애저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강조하고 항상 서비스를 되게 강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 보안 장비를 이제 계속 온프라미스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 쪽이죠. 사용자 접속하는 단을 애저상에다 서비스를 하시게 되고요. 내부 데이터들은 시큐어된 VPN 또는 입스테트 전용 망라를 통해서 접속하시게 되는 거죠.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은 웹 쪽 방화벽이 오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화벽 역할을 애저상에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도스에 대한 부분들도 대한 어떤 프로텍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 시큐어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막강하다라는 것들이 또 내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쪽 관련된 인증도 다 계속 인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뢰된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표는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라미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했을 때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비즈니스 컨티뉴 그 영선성을 위해서 애저 백업,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보게 되면 VPN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해서 전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 퍼블릭하는 어떤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 리소스들을 내부 시큐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층 보완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저 리소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샘플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이제 샘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앞전 세서는 이제 백인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애저 IoT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앞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기준에 따라서 퍼블릭을 쓰실 것이냐, 프라이빗을 쓰실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단에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따라서 직접 데이터를 컨트롤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환경 만들 것이냐, 아니면 퍼블릭한 어떤 애저상에서 데이터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쓰실 것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퍼블릭 쓰실 것인지 프라이빗 쓰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뭐냐면 현재 애저상에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좀 그림은 좀 작지만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연속성 때문에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가상화 솔루션들을요, 애저상의 ASR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혹시나 회사에 사용하시는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 있겠죠. 아니면 가상화된 솔루션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복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애저상에서 보게 되면 ASR 서비스 이용하시면 바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빨간색 보이시는 그 위치에 버추얼머신이 생성되면서 바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영역을 보게 되면 애저상에서 그 SQL 오레이전 서비스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는 SQL 서버를 이제 오레이전 서비스를 통해서 애저상에 있는 SQL 서버랑 오레이전 리소스 그룹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그 DB에 대한 데이터를 복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에 계속 접속을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서버를 내가 애저상에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애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없으시겠죠.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애저상에서는 트래픽 매니저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얘는 DNS 레벨에서 부하 분산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A라는 레코드만 서비스를 연결했을 때 현재 맨 처음에는 그 어베일러블했던 서비스가 온프라미스는 가상화 서버였다면 만약에 가상화 서버가 만약에 중단됐어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R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서버가 복제가 되면서 그때 버추얼머신이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영역대에 버추얼머신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실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 접속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래픽 매니저가 온프라미스 서버가 죽었다는 걸 디텍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트래픽을 애저상에 있는 버추얼머신 쪽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장점을 갖게 됩니다. 예, 트래픽 매니저는 실제로 만약에 또 베트남이 됐던 다른 데가 됐던 다른 쪽에 어떤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용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웹서버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트래픽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하게 법인을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적당하실 수 있습니다.
IoT 서비스를 좀 더 보시게 되면요. 밴딩 머신 어떤 시스템 오버뷰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밴딩 머신에 필드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아마 설치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라는 어떤 이제 모듈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리모트와나 밴딩 머신 쪽에 어떤 이제 동일한 어떤 시스템이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필드 게이트웨이 통해서 블루투스나 또는 모바일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억나시고 그랬지만 필드 게이트웨이가 결국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얘가 애저상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필드 게이트웨이는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애저상에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관리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애저에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데모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 통해서 현재 내가 운영하는 밴딩 머신에 대한 현황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또 데이터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기능별로 다시 한번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필드 데이터는 밴딩 머신을 통해서 필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 허브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벤트 허브는 스트리밍 애널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계속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블랍스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워 BI 됐던 엑셀이 됐던 아니면 고객이 직접 어떤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시게 되겠죠.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흥미로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제 실제로 밴딩 머신을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것에 대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밴딩 머신에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들은 실제로 필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벤트 허브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벤트 허브를 통해서 저장되게 되면 실제로 애저에는 블랍 스토리에 저장되게 되고요. 블랍 스토리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리포팅을 통해서 실제 관리자가 그런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현재 어떤 이제 IoT 수익 서비스가 됩니다. 좀 내용이 좀 두 가지가 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IoT 서비스를 기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서비스 이용하시고자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IoT만 쓰실 수는 없고, 현재 비용적인 요소나 어떤 이제 서비스 연속성을 입장에 봤을 때 보게 되면 결국은 클라우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가 반드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해야 된다는 건 머스트헤브는 아닙니다. 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환하시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저게 보게 되면 서비스 이런 거 있는데 구현 안 해주시나요?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구현했던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싸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나는 열심히 개발했는데 딱 1년 후 보니까 버전이 또 트렌드 또 바뀌었어요. 그럼 또 개발하다 보면 나는 개발만 하다가 서비스 런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게 반드시 벤더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엔지니어나 운영자 입장상에서나 어떤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입장에 봤을 때 클라우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대세이고, 그다음에 그 대세가 자체가 이제 흐름을 훅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서비스 관리하는 입장에 봤을 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를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를 조금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선택 방법에 대한 분들을 많이 좀 예시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조금 더 인터널 미팅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이 시간까지는 마무리를 좀 짓고요.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 프리미어 필드 엔지니어 좀 요청하시게 되면 각각 현재 운영하시는 시스템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진짜 내가 컨설팅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처럼 받을 수 있게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